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전날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국내 증시,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중동 리스크가 간밤 종전 합의 진행 소식에 완화되면서 투심의 회복세를 나타냈고요. 젠슨항 CEO의 방한 소식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LG와 현대차그룹주 모두 강한 모습 보이면서 현재 시간 2.86% 오른 8,4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기업들이 선방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전 업종에 걸쳐서 파란불 켜지며 현재 시간 2.73% 내린 1,0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지수를 이끌면서 개장부터 8,400포인트 회복에 성공했던 코스피입니다. 이후 상승폭이 조절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다시금 오름폭 키워가면서 현재 시간 8,423포인트,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소외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쏠림 현상 지속되면서 코스닥은 개장부터 낙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습니다. 1,050포인트대까지 하락한 뒤 낙폭 현재 시간은 조금은 회복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지수를 주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시간 2조 5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이끌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단위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조 8천억 넘게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오늘은 이익 실현 나서면서 6,30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모두 순매도에 나섭니다. 외국인이 1,100억가량, 기관은 1,500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 무겁게 만들고 있고요. 개인이 이 물량 받아내면서 현재 시간 2,500억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금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1,500원대 환율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0.44% 오른 1,50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의 7세대 제품인 HBM4E의 샘플을 세계 최초로 출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6세대 제품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출하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동작 속도를 20% 이상 향상시킨 HBM4E의 샘플을 출하했습니다. HBM4E 12단 제품의 경우 용량을 기존 대비 30% 이상 높여 48GB 고용량을 구현했고 향후 고객사의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맞춰 32GB와 64GB까지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저전력 설계 및 패키징 구조 최적화 기술을 집약해 전작 대비 에너지 효율은 16%, 열지향 특성은 14% 이상 개선됐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샘플 공급을 시작으로 고객사의 일정에 맞춰 양산 및 공급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측은 앞서 HBM4E의 샘플을 올해 하반기에 공급해 2027년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시간에도 강한 모습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67% 오른 31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다음 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회동 및 협력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젠슨항 CEO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CEO 서밋 참석 이후 약 7개월 만으로 다음 달 1일에서 4일까지 열리는 대만 타이베이의 엔비디아 연례 AI 컨퍼런스 주요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CEO는 방한 기간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양사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LG전자와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협력 외에도 LG AI 연구원을 비롯한 LG 이노텍과 LG U+플러스 등 계열사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이버 등 주요 IT 기업 및 클라우드 산업 전반에서 AI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밖에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충소들과도 연쇄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젠슨항 CEO의 방한 기대감에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전자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도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이 이어나가면서 29만 2,5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오늘 2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판 기대감 부각되면서 139만 4,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 U+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기대감 이어지면서 7%대 강세 보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17%대 강세, 현대차도 6%대 강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비판에 대해 양극화 해소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 성장 제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 발언에 대해 공산당이란 주장이 있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얘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과 원청에 한정돼 있는 게 옳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하청 상생의 방법을 찾기 위한 제안이며 양극화 해소는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고 이익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하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안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 아닌 더 큰 거위, 또 다른 거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왜 헌법 정신 불일치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27일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와 관한 긴급 토론회를 예고한 바 있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일정 등을 조율한 뒤 추후 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단숨에 반등에 성공한 우리 시장입니다. 전날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종전 협상은 다시 낙관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국민연금 역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밝히면서 매도 폭탄 우려도 덜어냈는데요. 이 가운데 젠스랑 CEO의 방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호재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삼성전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겹치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수가 다시 8,4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AI, 반도체, IT 이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HBM4E 출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클로드 코드의 그 엔트로픽의 칩도 이제 받아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되는 모습이고 자, 지금 시장에서 엄청 뜨거운 종목 아시죠? 삼성전기와 그리고 LG 이노텍이 오늘도 10% 넘게 올라갑니다. 삼성전기가 코스피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를 제치는 이런 또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뭐가 또 올라갈까요? 결국에는 AI, IT, 쇼티지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 SDS와 LG전자가 오늘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죠.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은 LG전자를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젠슨왕이 또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기억나시죠? 젠슨왕 CEO가 와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삼성동에서 깐부치킨에서 치킨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된 종목들 다 올라가고 로봇주 다 올라가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 다음 주에 젠슨왕 CEO가 아마 우리 날짜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6월 3일 이후에 4일이나 5일쯤에 대만 컴퓨텍스 마치고 우리나라로 오겠다라는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재용,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그리고 그 전에 만났던 이해진 네이버 의장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LG 구광모 회장을 만난답니다. 단독으로 회담을 갖고 단독으로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깐부치킨을 갈지는 모르겠고 새로 또 이벤트를 만들겠죠. 깐부치킨 말고 또 다른 장소에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면서 주목도를 확 끌 것으로 보입니다.
뭐 서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젠슨왕은 GPU를 더 팔아야 됩니다. LG에게 더 팔고 싶겠죠? 그리고 구광모 회장은 엔비디아의 후광이 필요하겠죠? 이런 게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둘이 만나서 AI, 로봇, 그리고 LG그룹의 미래에 관련된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니까 최근에 LG그룹주들이 다 올라왔는데 오늘 그 축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LG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피지컬 AI 쪽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LG전자는 지금 CES에서 이 휴머노이드 클로이드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CES에서는 사실 현대차에게 밀려서 관심이 좀 적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현대차가 아틀라스가 왜 주목을 받았습니까? 뭐 겉모습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멋졌지만 현대차는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 그리고 그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로봇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근데 LG전자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전 만드는 생산 라인이 다 있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또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라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현대차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LG 클로이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엔비디아가 CES에서 역시 공개했던 로봇 전용 칩인 제슨과 그리고 로봇 소프트웨어 아이작을 이 휴머노이드 클로이드에 심으려고 한다. 이것을 서로 연동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를 만들어내는 것을 같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LG가 지금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좀 힘에 부치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요 뇌의 역할을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엔비디아의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얼마 전에 엔비디아와 LG전자의 이 수뇌부가 한번 만나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협력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고 LG의 생산 데이터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라인 이것을 엔비디아의 GPU 학습으로 같이 협력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고도화된 AI를 만들어내면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를 이제 아예 시장에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시장으로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엔비디아 원팀, 피지컬 AI 원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제는 LG그룹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휴머노이드, 피지컬 클로이드 관련해서는 LG그룹 안에서는 LG전자가 탑이니까요. 이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LG전자의 주가가 거의 상한가에 조금 이제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봇뿐만 아니라 지금 LG전자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LG그룹주 한번 정리도 해드렸는데 LG전자가 체질을 개선을 하면서 로봇도 하지만 지금 로봇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래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또 집중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고 투자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의 수혜는 결국에는 LG전자는 칩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공조나 칠러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칠러, 액체 냉각, 공조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온도와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HVAC. 결국에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AI 인프라 수혜 확대를 하는 앞으로의 과정은 더 빨라질 것이고 그게 다시 선순환이 되면서 지금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냉각 공조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실적, 결국에 돈을 벌어다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LG전자는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모멘텀도 하나 더 장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면 현재는 HVAC, 이런 냉각 공조 칠러 시스템을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쪽으로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거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 그런 식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LG전자도 지금 비슷한 시나리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LG전자가 가전회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2배 갔습니다. 그런데 LG전자도 이제는 가전회사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LG전자의 TV 부문 쪽의 사장이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의 경쟁사, TV의 경쟁사거든요. TV 시장을 지금 LG나 삼성이 중국에게 많이 뺏기고 있는데 경쟁사인 하이센스를 만났다고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LG전자 측에서는 그냥 뭐 협력을 할 게 있어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접었잖아요. 근데 LG전자가 TV도 접을 수 있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제는 B2C 가전업체로서의 공략보다는 구강모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B2B로 이제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의 최대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혜의 사이클이 오고 있는 HVAC 쪽에서 LG전자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B2B의 또 하나의 삼박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전장 부품이잖아요. 전장 부품은 지금 부각은 많이 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따박따박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B2B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좋은 포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는 정답은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이제 비중이 실려지면서 B2B 업체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좀 구사해 나가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공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LG전자가 지금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LG전자의 주가가 그 전에 최고의 정고점이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 애플과 애플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19만 3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걸 지금 뚫어냈거든요. 그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아시죠?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이런 걸 봤을 때 LG전자 잘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직접 실행해야 하며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유권자는 1인당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재보선 지역은 8장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세종, 제주 일부 지역은 4장만 투표한다. 관외 유권자는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인해야 한다. 또 투표소 내 촬영이나 투표 내용 공개 행위는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율을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AI 쪽 역시 뭐 반도체나 이쪽으로 집중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또 박근호 위원님은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주목하고 계실지 첫 번째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인 테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ESS 쪽을 볼 필요가 있다. ESX 섹터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뭐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삼성 SDS 이런 결국엔 다 AI 쪽으로 엄청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결국엔 ESS도 AI 쪽으로 저희가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은? 예. 지금 ESS의 최고 어떤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의 네. 전력이니까 그 부분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SS는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기 쪽에서 이제 비중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2차 전지에서 이제 전기차, 이제 ESS 두 개를 나눠서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지금 전기차 비중이 사실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죠. 70%가 좀 넘고 ESS 같은 경우는 한 20 몇 % 정도, 2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ESS가 지금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성숙기에 들은 게 아니라 이제 막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2차 전지는 뭐 신재생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뭐 전기, 인프라, AI, 전력난 모두의 어떤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수혜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 대신에 ESS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ESS 쪽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는 섹터, 물론 ESS는 뭐 태양광과 같은 뭐 신재생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데이터 센터 쪽인데요.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온사이트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외부에서 전기를 갖고 오지 않는 전력 생산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담당하고 이제 그 어떤 저장을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커나가고 있는 게 이 ESS 쪽이기 때문에 이게 한 연평균 한 6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얼마나 좀 수혜를 있을지 아직은 실적적으로 조금 느낌이 오려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수치로 좀 적용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ESS도 AI 쪽에 엮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그거의 메인 핵심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또 공급하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은 뭐 이번 주에 LG 엔솔이 뭐 좋은 수주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LG 엔솔은 어떻게 보세요? 네. 관련주 한 2개 정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LG 엔솔 살펴보면 이제 어제 굉장히 좀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죠. 미국 이제 에너지 기업이죠. DTE 에너지와 2조 4천억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네. 이 DTE라는 미국 기업이 미국 가구에 한 400만 가구 정도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을 좀 맡으면서 LG엔솔이 거기에 2조 4천억 정도 계약 체결을 했는데 오라클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발표가 됐죠. 오라클 데이터 센터인데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오라클 데이터 센터인데 누가 쓸 거냐? 이제 오픈 AI가 쓴다라고 해서 LG엔솔도 오픈 AI 이제 어떤 뭐 밸류체인에 들어간다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누가 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계약 금액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뭐 증설에 지금 한 1조 6천억 정도 써서 ESS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 SDI와 LG 엔솔이 지금 비교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네. 실적은 두 번째 치고 주가만 보더라도 사실 삼성 SDI 올해 13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LG 엔솔은 올해 기준으로 첫날 기준으로 오른 게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 오른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LG 엔솔과 삼성 SDI와 가장 큰 차이점은 LG 엔솔은 일단은 전략이 확장인 것 같습니다. 확장이고 삼성 SDI는 이제 수익성이 이제 어떤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아쉬운 부분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그거를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이 실적보다 영업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이 보조금이 가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적자를 보조금이 보존을 해주면 그것도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보조금을 못 받았을 때는 이제 적자 부분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주가로 보나 뭘로 보나 서진 시스템 이제 ESS 대장이죠. 올 초에 한 25,000원 정도였었는데 8만 원 이상 올랐다가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ESS 대장입니다. 일단 매출 비중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기업이고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서진 시스템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틀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ESS 이제 보면은 무슨 컨테이너성 같은 느낌을 이제 컨테이너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컨테이너 그 틀을 만드는 기업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도 상관이 있고, 우리가 통신 같은 경우도 겉에 이제 케이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이캐스팅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전기차도 이제 상관이 좀 있고, 지금 서진 시스템 분석 자료를 보면, 글로벌 1위 ESS 기업인 플루언스 에너지와 고객사를 확보해서 이쪽에 매출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어떤 기사화되고 분석 자료도 많이 나오는데 잘못된 정보죠. 지금 글로벌 1위 ESS 1위는 부동은 지금 테슬라고요. 이제 플루언스 에너지는 2위로 내려온 지 좀 한참 됐죠. 얼마 전에 이제 SK온이랑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1조 9,400억짜리 10년 장기 계약으로 이때 실적은 당분간 점진적으로 성장을 시장이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대형주 셀 업체 중에 LG 엔솔 체크를 해봤고 다음은 이 ESS의 틀을 만드는 서진 시스템을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ESS 쪽에 수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을 좋은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저도 그렇고 이제 시장도 그런 것 같은데 한중엔시스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좀 가장 많이 입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거의 상한가를 가려고 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빠진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시장과 그 다음에 뭐 이쪽 이제 2차 전지 쪽에 애널리스트들도 한중엔시스를 굉장히 주목을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냉각입니다. 냉각. 실질적으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냉각 쪽에서 한중엔시스가 가장 퍼포먼스가 우리나라에서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ESS용 이제 순행식 이제 냉각 시스템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 글로벌 이제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들과 이제 최근에 계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삼성 SDI 지금 가장 핫한 셀 기업인 삼성 SDI와 대규모 이제 순행식 쿨러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고요. ESS 쪽 매출이 지금 현재 이 한중엔시스 전체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반도 안 되는 한 40% 내였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ESS 쪽에 매출이 집중이 되면서 ESS 밸류체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쪽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계약을 맺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일단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말고도 중국 쪽에 법인과 어떤 그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가격적인 전략 들으면 아직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 대비해서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4만 7천 원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SS 관련된 이 테마도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들 돌아가면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ESS의 차례도 한 번 또 오겠죠. 이런 걸 기대하면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박근호 위원의 선택은 뭘까요?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의류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약간 의외예요. 의류 섹터가 요즘 뭐 크게 주목도 못 받는 것 같고 네. 이제 또 여름이 오는데 네. 일단 의류. 시장에서 사실 의류주를 콕 집어갖고 난 이 주식을 너무 사고 싶다 그런 걸 우리가 느낀 적은 사실 별로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의류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눈에 띄게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 상당히 많이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화점 하면은 사실 의류와 이제 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과 의류는 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의류 관련주 한번 살펴보면 네. 뭐 한섬, LF,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홀딩스 하는 이제 ODM 기업들도 있고요. 이제 신세계 인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이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회복 이제 우리가 보통 의류 기업들의 실적을 얘기할 때 성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식 시장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물론 중소형주들은 좀 약간 다운되긴 했습니다만은 소비 심리가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류 쪽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의류 섹터도 그동안 이제 안 다뤄본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류주들을 오랜만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근데 최근에 외국계 리포트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만약에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해외 명품을 많이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연결되는 리포트가 해외 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한번 연결해 보면서 의류주 오랜만에 좀 체크해 볼까요? 실적이 진짜 어느 정도 잘 나왔나요? 네. 자, LF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F, LG 패션의 준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LF는 실질적으로 이제 푸드 쪽도 하긴 하죠. 이제 LF 푸드도 있긴 한데 LF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다 보면 이 회사 왜 이렇게 매출이 많지 이제 높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코람코 자산운용이 이제 LF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부동산 금융이 상당히 좀 많죠. 네. 그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 같은 경우는 일단 실질적으로 일단 메가 브랜드, 굉장히 좀 비싼 브랜드들 위주로 좀 많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제 뭐 좀 약간 좀 시니어적인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은 좀 닥스라든가 뭐 헤지스 이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7% 내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44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50% 좀 못 미치는 47% 정도. 이 정도면 의류 쪽에서는 상당히 뭐 괄목할 만한 뭐 회복,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LF에서는 이제 우포스라는 그 신발 브랜드가 있어요. 신발이라고 해야 될지 그 약간 샌들 같은 건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여름인데 이 우포스가 벌써 10만 컬레 이상 팔리면서 이 부분이 지금 돌풍인데 이 부분도 어떤 실적 견인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서 15% 매출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이건 뭐 완전 서프라이즈. 물론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겠죠. 452%가 영업이익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입 브랜드 호조와 이제 수입 브랜드 이제 막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이제 SI 빌리지라는 곳인데 이제 화장품 하나 막 향수 막 40만 50만 원짜리 이런 거 위주로 막 팔기 때문에 이제 고가 브랜드들만 팔죠. 그다음에 그 정의선 회장이 좋아하시는 브루넬로 쿠치넬리 이 부분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좀 하는 거죠. 일단 경쟁력이 굉장히 좀 좋은 브랜드들로 이제 어떤 포진돼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이제 글로벌 그다음에 국내 사업 모두 이제 모두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리스크가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고 어떤 고가품에 많이 팔릴 때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보통 소위 명품들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LF 대표적인 의류 패션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고 이런 걸 보면은 실적이 개선되고 백화점도 뭐 매출이 늘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수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건가라는 뭐 생각도 조금씩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류주 중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탑픽은 사실 이 종목 빼고 이제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한섬을 좀 준비를 한섬, 했습니다. 네. 한섬 로드샵이 없는 브랜드죠. 백화점에서만 팔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세일이 없는 브랜드로 유명한데 타임, 뭐 시스템 이런 부분들. 타임 같은 경우는 뭐 코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보통 200만 원이 넘으니까 굉장히 국내 어떤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브랜드죠.
실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이라는 부분으로도 좀 유명하죠. 1분기 매출이 4,100억이 넘게 나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8% 정도 조금 못 미치는 7.9%, 영업이익은 이제 365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70% 조금 못 미치는 67.6%,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올해 1분기에 한섬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흐름 좋았었어요. 최근에 좀 약간 처졌지만,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분기 호실적이 이제 국내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해외 법인이 2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좀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좀 약간 소위 얘기하면 좀 깎아 먹었죠. 그러니까 2분기 매출 성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게 지금 증권사에서 이제 한섬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어떤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1분기 실적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땠다 이건 사실 논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1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에 힌트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결혼식 할 때 이제 보통 예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복 한 벌에 뭐 300만 원 뭐 이 정도, 여성분들 굉장히 좀 비싸고, 그다음에 2부 드레스라고 해갖고 이제 어떤 예복 같은 걸 많이 입는데, 그거를 과거에는 좀 빌려 입었었는데 지금 한섬의 타임 브랜드가 그쪽 관련돼서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이제 보고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빌려서 입느니 이제 한 번 사고 돌려 입겠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던데, 우리가 보통 뭐 세레모니 웨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섬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견인을 해주고 있고, 한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실적적으로 부침이 굉장히 없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한 3년 정도 실적이 굉장히 좀 다운이 됐었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회복하는 어떤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이제 한섬은 사실 우리나라 탑급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 회사로서 세일도 안 하고 이제 백화점 브랜드라는 어떤 뭐 장점이자 뭐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실적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은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좀 내려왔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가 전후를 매수가로 좀 삼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일단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섬까지 함께 가격 전략을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엔 테마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미국의 반도체 봉쇄 속에 중국 화웨이가 새로운 승부수를 꺼냈다. 극자외선 장비 없이도 사실상 1.4나노급 성능 구현이 가능한 로직 폴딩 기술을 공개한 것이다. 핵심은 칩을 평면이 아닌 3차원으로 접고 쌓는 방식이다. 멀리 떨어진 회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는 구조다. 화웨이는 국제반도체학회에서 이 기술을 공개하며 오는 2031년까지 1.4나노급 반도체 구현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이 미세 공정 경쟁 대신 적층 패키징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HBM 때문이다. HBM 역시 메모리 칩을 수직 적층하는 구조인 만큼 중국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AI 메모리 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발열과 수율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개념 검증 단계에 가깝다면서도 중국이 적층 본딩 장비까지 국산화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서 코너에서 이 관련된 의류 관련된 종목으로 한섬을 알려드렸는데 목표 주가를 저희가 좀 잘못 내보내서 정정을 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9,000원,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한섬의 가격 체크 잘 해보시고 공략해보시오. 다시 한번 가격을 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뭐 여전히 코스피가 좋습니다. 8,45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8,450포인트 반면에 코스닥은 정반대의 온도, 하락을 3%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대형주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5%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 삼성전기가 지금 시총 5위로 올라왔어요. 현대차를 추월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기가 213만 원대까지 올라왔네요. 야, 이제 200만 원대 삼성전기를 보시게 되고요. 현대차도 7%, 삼성생명도 6%, 현대모비스는 1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아까 저도 말씀드린 LG전자가 결국에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결국에 상한가 진입하면서 LG전자가 29만 3천 원까지 왔고요. LG이노텍도 28%대 상승세. 지금 뭐 젠슨왕 CEO와 연관되어 있는 대형주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중소형주처럼 대형주들이 다 올라가면서 코스피만 집중되는 현상이 오늘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오후장 종목 레이더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우리 김태훈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님과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삼성 E&A입니다. 자, 삼성 E&A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쟁이 정말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뭐 거의 사인만 남았다라는 식으로 간밤에 이야기가 나오던데 재건주를 이제 잘 담아놔야 할 것 같은데 삼성 E&A를 그런 취지로 보시는 건가요? 네, 삼성 E&A가 옛날 이름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스 그 삼성 그룹 내에 있는 이 공장들, 그러니까 산업용 플랜트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하고 이 바이오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고 여기서 더 나가서 중동에 나가서 딱 $5 벌겠다고 해서 석유 플랜트 사업을 또 크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그 사우디나 뭐 이런 그 사우디나 두바이나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석유 플랜트들은 대부분 다 삼성 E&A가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삼성 E&A는 우스갯소리로 도면만 갖고 있어서 도면 장사를 해도 돈을 벌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고치려면 요번에 이제 이란이 미사일 쏴가지고 여기 많이 부셔주고 그래가지고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석유나 LNG를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요. 그런 그 플랜트들을 고쳐야 됩니다. 고치려면 도면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청을 받지 않고 중국 업체가 받다 할지라도 이 도면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E&A는 우선적으로 일단 수주를 받아서 중국 업체들에게 하청을 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이 삼성 E&A가 만든 그 공장을 다시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이런 사업에 들어갈 거고요. 네. 삼성 E&A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이 5만 원 정도는 굉장히 싸 보입니다. 요즘 웬만하면 뭐 30만 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의 삼성, LG, SK, 현대차 이런 그 그룹들 이름 갖고 있으면 진짜 싸 보이는 거죠. 이게. 네. 그도 그렇게 삼성 E&A도 이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훨씬 더 저평가돼 있는 구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기존의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 자동차 쪽에 전기차 같은 이런 쪽에다가 이 시장에서 지금 핫하다고 말하지는 그런 쪽에 속하지 않고 건설이나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좀 소외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들과 너무 주가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관련된 뉴스 나왔을 때 한 5만 2천 원 이 가격에 시작을 해서 쭉 흘러내렸다가 5만 원대 가서 다시 또 지금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삼성 E&A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동의 플랜트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제 그 평택에 있는 2단계 공장도 삼성 E&A에서 만들고 있고 네. 이 송도의 삼성 바이오로스 2단계 공장도 이 삼성 E&A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 증설하는 것도 작년에 유상증자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1조 원 넘게 했던 그 돈 중에 대부분을 또 헝가리 공장 증설에 들어갑니다. 그 증설도 삼성 E&A가 합니다. 네네. 이 말은 삼성 E&A가 앞으로 계속 돈을 벌 거라는 것이죠. 그 버는 걸 생각할 때 지금 52,000원 싸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릴 수 있으면 충분히 삼성 E&A에서 꽤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E&A 재건의 수혜로 뭐 주가가 한번 튀어 올라오긴 네. 했지만 또 이제 진짜 종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격도 아직 뭐 낮은 상황이니까 삼성 E&A 한번 지금 자리에서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어제 뭐 수주 이야기가 네. 나왔고 2차 전지 ESS 쪽에 대한 관심도 AI 쪽에 결국에 엮일 수 있으니까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투자자들이 자기가 이제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가 뭘로 돈 벌구냐 이걸 알게 됐지만 그 투자가 완료된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을 꾸준히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LG 엔솔이 ESS, 그것도 미국에서 ESS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네. 20억 달러 주니까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2조 6천억인가 되는 그 대형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주는 ESS에 대해 대량으로 양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평가되기 때문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전 세계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그 ESS 에너지 배터리 업체랑 경쟁을 하는 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죠. 네.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지금 주가가 4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몇 개월 전만 해도 삼성 SDI보다 비쌌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미 삼성 SDI가 주가를 역전을 해서 60만 원, 70만 원대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먼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면서 전기차 캐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인 삼성 SDI는 LG 에너지솔루션보다 늦게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하다 말았던 상태죠. 네. 그래서 먼저 ESS 쪽이나 또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흘러내려버린 것이고 삼성 SDI는 이 전기차 캐즘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서 ESS나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해놔서 그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삼성 SDI 주가가 LG 에너지솔루션 주가를 역전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어제 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에서 ESS 쪽에서 거의 20억 달러 가지고 대형 수주를 해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나올 텐데 그 실적 면에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갖고 뭐 맞붙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실적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삼성 SDI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주가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시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 지금 삼성 SDI보다 훨씬 싼 이 가격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뭐 좋은 이야기 어제 나와서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도 가격은 낮은 상태이다. 지금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간단하게 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도 다 좋아요. 네. 뭐 역시 젠스로의 효과인 그렇죠. 것 같은데 현대위아는 어떤 면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그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다이맥스는 미국 정부에서 전략 물자로 선정한 거기 때문에 그 단 한 대, 아틀라스라는 그 로봇을 단 한 대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최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로봇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열사로 현대위아를 현대차가 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얼마 전에 공작기계 사업부를 팔았고 요번에 이제 방산 쪽도 팝니다. 방산 쪽을 팔면서 현대위아는 말 그대로 민간 기업, 민간 사업만 하는 쪽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게 로봇 쪽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요번에 7월 달에 국내 이제 규제가 로봇에 관한 규제가 바뀌면서 주차 로봇을 요번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 현대위아에 제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어떻게 말하면 그 빌라 같은데 작은 면적에서 주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주차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위아가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이제는 자동차 부품과 로봇 사업 이 두 가지를 갖고 현대 위아가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대 위아 10만 원도 안 되는 현대차 그룹 주주의 가장 싼 종목이고 이 주가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10만 원 넘어 좀 좋은 그 수익을 큰 수익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 중에 아직 담지 못하신 분들은 현대위아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마켓나우스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